만약 당신의 아이가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면 단 하루만이라도 그 아이의 눈에 세상을 담아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직 18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평생 앞을 볼 수 없게 된다면 부모로서 그 심정이 어떨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한 소녀가 세상이 어둠으로 변하기 전 단 한 번만이라도 한국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족은 모든 것을 멈추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녀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보았을까요? 제 이름은 레이첼입니다.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해변 마을에서 남편 마이클, 그리고 딸 에밀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의 하루는 대부분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에밀리를 수영장에 데려다 준 후 집으로 돌아와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합니다. 에밀리는 16살, 장래가 유망한 수영선수입니다. 12살 때부터 주 대표로 활약해왔고 올림픽의 꿈을 안고 매일 새벽과 저녁에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주간 에밀리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훈련이 끝나면 늘 흥분해서 엄마, 오늘 백민 자유형에서 기록이 0.3초나 줄었어요. 라며 신나게 이야기하던 아이가 이제는 차에 타자마자 헤드폰을 끼고 창밖만 바라봅니다. 말수도 줄었고 저와 이야기할 때도 시선을 피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남편 마이클은 사춘기라서 그래. 그런 때도 있는 거지. 압박감도 심하고 경쟁도 치열하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지만 저는 무언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느 아침 에밀리가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딸의 팔에 있는 커다란 보라색 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본 것을 눈치챈 에밀리는 재빨리 수영 재킷을 입으려 했습니다. 에밀리, 팔에 그 멍은 어떻게 된 거니? 제가 묻자 에밀리는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 턴하다가 벽에 부딪혔어요. 별거 아니에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지만 그 목소리와 표정에서는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턴하다가 부딪혔다고? 네 턴은 항상 완벽하잖아. 코치님은 뭐라고 하셔? 다른데 다친 곳은 없고? 정말 그것뿐이야. 제가 연달아 묻자 에밀리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엄마, 그냥 실수라고 했잖아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에밀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렇게 대답하고는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저는 에밀리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에밀리, 엄마에게 말해줘. 무슨 일 있는 거지? 요즘 코치님 훈련이 너무 힘든 거니?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자 에밀리는 제 손을 뿌리치며 느꼈어요. 데이브 코치님이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라고 말하고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마이클이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 이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마이클, 에밀리 팔에 커다란 멍이 생겼어요. 턴하다가 부딪혔다고는 하는데 무언가 숨기는 것 같아요. 수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마이클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에밀리가 큰 대회를 앞두고 있잖아. 분명 압박감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럴 거야. 너무 다그치면 반발만 할 테니 조금 지켜보자. 저는 남편의 말을 따르기로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에밀리의 방으로 가문을 노크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이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틈만 나면 케이팝을 듣느라 이어폰을 끼고 있을 테니까요. 에밀리는 한국 문화, 특히 K-드라마와 케이팝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에밀리, 들어가도 될까? 대답이 없자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에밀리는 이어폰을 낀 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이어폰을 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그 말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훈련은 어땠니? 요즘 정말 괜찮은 거야?
제가 묻자 에밀리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은 도저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에밀리가 쉬는 날이라며 함께 쇼핑몰에 가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딸이 먼저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한 것은 오랜만이었기에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더운 날이라 에밀리는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쇼핑몰 분수대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을 때 팔을 뻗는 순간 또 다른 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팔꿈치 근처였습니다. 에밀리,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야? 지난번 팔에 든 멍도 그렇고 엄마한테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제가 묻자 에밀리는 재빨리 팔을 내리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발 말해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 수영장에서 누구에게 괴롭힘이라도 당하는 거야? 아니면 코치님 훈련이 너무 힘든 거니? 그 순간 에밀리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쇼핑몰 한가운데서 딸이 흐느껴 우는 모습에 저는 당황했지만 그보다 더 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사실 저 눈이 잘 안 보여요.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야가 점점 흐릿해지고 뿌옇게 보여요. 그래서 수영할 때 방향을 알 수 없어서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무서워서 말할 수 없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눈이 안 보인다고? 믿을 수 없어. 제가 되묻자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그랬는데 훈련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더 자주 그렇게 됐어요. 엄마, 저 올림픽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도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마이클에게 전화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응급수술 중이었지만 상황을 듣고는 즉시 동료에게 수술을 인계하고 병원 안과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이미 접수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에밀리를 끌어안고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있잖아. 함께 해결하자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서도 걱정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안과 전문의가 몇 가지 검사를 마친 후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이클 선생님, 사모님, 에밀리 양에게는 청소년기에 발병하는 황반변성 증상이 보입니다. 보통은 노년층에게 나타나는 질환인데 에밀리 양처럼 어린 나이에 발병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진행 속도도 굉장히 빠르네요. 치료 방법은 회복될 수 있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의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이미 오른쪽 눈의 시력은 상당히 손상되었습니다. 약물 치료나 주사 요법을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에밀리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손수건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진찰실을 나오는 순간 딸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 수영은 계속할 수 없겠죠. 마이클은 에밀리의 어깨를 감싸 안고 지금은 내 건강이 최우선이야. 수영은 나중에 생각하자 라고 말했지만 에밀리의 꿈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치료법을 시도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고 유명한 안과 의사들과도 상담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완전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밀리는 날이 갈수록 의기소침해졌고 우리도 점차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어느 아침 에밀리가 흐느끼며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른쪽 눈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말에 저는 주저앉아 딸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왜 더 빨리 알아채주지 못했을까? 수영장에서 몇 번이고 부딪혔을 때 왜 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마이클은 우리를 보며
레이첼, 에밀리,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 아직 희망은 있어. 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도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에밀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제게로 왔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마이클과 저는 딸의 목소리에 담긴 무게를 느끼고 TV를 끄고 에밀리에게 집중했습니다. 어떤 부탁이든 말해보렴. 에밀리,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제가 완전히 시력을 잃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가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에밀리는 K-드라마와 K-팝을 너무나 좋아해서 언젠가 꼭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시력을 잃기 전에라는 말은 딸이 자신의 상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에밀리를 꽉 껴안았습니다. 마이클도 우리 곁으로 와 함께 안아주었습니다. 물론이지, 에밀리, 한국에 가자. 꼭 데려가 줄게. 마이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마이클은 회사에 무기한 휴가를 신청했고 저도 프리랜서 프로젝트를 모두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에밀리가 좋아하던 서울의 명소들을 모두 적어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과 행복한 추억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우리 가족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에밀리는 아침부터 무척 들떠 있었습니다. 탑승 게이트에서 기다리는 동안 계속해서 K-팝 노래를 흥얼거리며 웃었습니다. 엄마, 한국에 도착하면 한국어를 직접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복도 입어보고 싶어요. 아, 한강에도 가보고 싶어요. TV에서 봤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에밀리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에밀리는 한국어 책을 펴고 기본적인 인사를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를 몇 번이고 반복하며 웃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웃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 여행이 딸이 세상을 보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14시간이라는 긴 비행 끝에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에밀리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첫 풍경에 감동했습니다. 와, 정말 와버렸네. 믿을 수 없어. 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서자 에밀리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처음 보는 한국어 간판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수화물을 찾고 입국 심사를 마친 후 우리는 공항 로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밀리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손으로 눈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 괜찮니? 제가 달려가 물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안 보여. 왼쪽 눈도 거의 안 보여. 에밀리의 목소리는 공포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아무것도 안 보여. 마이클이 재빨리 에밀리를 부축했습니다. 에밀리, 진정해. 아빠가 여기 있어. 괜찮아. 저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공항 한가운데서 딸이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낯선 나라에 막 도착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에밀리의 울음소리를 듣고 공항 직원이 즉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What happened? 라며 영어로 물어왔습니다. 마이클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딸에게 시력 문제가 있습니다. 희귀 질환인데 갑자기 상태가 악화된 것 같습니다.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항 직원은 즉시 무전으로 연락을 취했고 몇 분 후 의료팀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에밀리를 간단히 진찰한 후 통역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처에 큰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구급차를 부르겠습니다. 한국 공항에 도착한 지
불과 30분 만에 우리 가족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제 품에 안겨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 아직 한국을 보고 싶어요. 한강도 보고 싶고 경복궁에도 가보고 싶어요. 제발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이클은 딸의 손을 꽉 잡고 볼 수 있어 에밀리, 포기하지 마. 꼭 같이 보는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에밀리는 응급치료실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이 신속하게 대응하며 여러 가지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초조하게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이클은 미국의 동료 의사들에게 연락해 조언을 구했고 저는 에밀리의 의료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손은 굳게 맞잡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군요. 수영 선수인 따님을 위해서요. 한 의사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이자 의사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운이 좋으셨네요. 우연히도 저희 병원으로 오셔서 제가 안과 전문입니다. 1시간 반 정도가 지났을 무렵 간호사가 우리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젊은 의사가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우리 쪽으로 돌려 에밀리의 눈 스캔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따님의 상태는 급성 망막색 소상피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혈관성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영 선수로서 수압과 염소에 자주 노출된 것, 그리고 장시간 비행 후에 기압 변화가 급격한 악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치료 방법이 있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병원에서는 최근 이와 유사한 희귀 사례를 연구해 왔습니다. 양쪽 눈 모두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른쪽 눈은 미세 혈관 수술이 필요하고 왼쪽 눈은 레이저를 통한 신경 수술로 시신경 재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두 수술 모두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희망이라는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마이클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 수술할 수 있나요? 에밀리 양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수술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준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즉시 동의했고 에밀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딸은 최근 며칠 사이 처음으로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수영도 계속할 수 있을까요? 김 교수는 단계적으로 회복된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에밀리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우리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에밀리. 금방 다시 수영장에서 너의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사랑해, 에밀리. 넌 언제나 우리의 자랑이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에밀리가 수술실 문 너머로 사라지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이클도 벽에 기댄 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딸이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의료진이 우리를 보호자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기다렸습니다. 마이클은 레이첼, 에밀리는 강한 아이야. 분명 이겨낼 거야. 라고 되뇌었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서 우리는 끝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이기를 반복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할 때마다 고개를 저어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안 돼, 에밀리는 절대 괜찮을 거야. 그 아이는 강한 아이니까. 마이클은 옆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수많은 수술을 집도하고 지켜봐 왔지만 자신의 딸이 수술대 위에 누워 있다고 생각하니 평정을 유지하기 힘든 듯 했습니다. 레이첼, 이 병원은 정말 최고 수준이야. 동료들에게 들었는데 이곳 안과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곳이래. 그의 말은 위로가 되었지만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대기실에는 다른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고 젊은 부부는 작은 아기를 안고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걱정과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제 의식은 오직 에밀리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다시 볼 수만 있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지금은 에밀리의 건강만 생각하자. 수술이 진행되는 3시간 동안 우리가 서로의 손을 놓는 일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점차 어두워져 갔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조심스러운 희망의 빛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교수가 수술복 차림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즉시 일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마스크 때문에 알 수 없었습니다. 두 수술 모두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김 교수가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른쪽 눈의 미세혈관 수술은 예상보다 더 잘 되었고 왼쪽 눈의 신경 수술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2주간의 회복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의 경과를 지켜봐야 하고 몇 가지 추가 치료도 필요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쌓여있던 모든 긴장이 눈물이 되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감사의 말만 반복했습니다. 마이클은 김 교수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 교수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에밀리 양은 매우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영 선수인 만큼 체력이 좋아 회복에 도움이 될 겁니다. 에밀리는 회복실로 옮겨졌고 우리는 곧바로 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양쪽 눈에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에밀리의 모습은 안쓰러웠지만 그녀의 숨소리가 평온하고 안정적인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꽉 잡고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한국까지 오게 된 여정, 공항에서의 갑작스러운 위기, 그리고 기적처럼 만난 김 교수까지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이클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레이첼, 이제 괜찮아. 에밀리는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어쩌면 다시 수영도 할 수 있게 될지도 몰라. 저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데 에밀리의 입가에 미소가 떠오른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좋은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에밀리가 마취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즉시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여기 있어, 에밀리. 엄마 바로 옆에 있어.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천천히 눈을 뜨려 했지만 양쪽 눈의 붕대 때문에 그저 얼굴을 찡그릴 뿐이었습니다. 소독약과 병원 특유의 냄새가 가득한 병실에서 에밀리는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수술은 잘 된 거예요?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정말 잘 됐어, 에밀리. 김 교수님이 두 수술 모두 성공했다고 하셨어. 이제 회복 기간만 잘 보내면 돼. 제가 딸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다시 볼 수 있게 될까요?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다가와 에밀리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대략 2주 정도야.
에밀리. 그동안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지금은 쉬렴. 에밀리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잠이 드는 듯 했습니다. 마이클과 저는 병실의 작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딸을 지켜보았습니다. 미국에서의 일상, 에밀리의 수영 훈련, 우리의 평범했던 생활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새삼 실감했습니다. 김 교수님이 내일 아침 일찍 오신다고 했어. 붕대를 살짝 풀고 초기 반응을 확인하신다고. 마이클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자. 밤이 깊어가는 동안 우리는 교대로 에밀리의 곁을 지켰습니다. 낯선 나라의 병실에서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밀리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시 볼 수 있게 될까요? 만약 시력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죠? 다시는 수영도 할 수 없게 되면. 에밀리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 마음도 찢어질 듯 했습니다. 에밀리,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고 아빠도 곁에 있잖아. 모두 널 위해 여기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반드시 좋아질 거야. 우는 건 지금 좋지 않아. 마음을 강하게 먹자. 저는 딸의 뺨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마이클도 다가와 에밀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에밀리, 아빠가 널 위해 뭐든지 해줄게. 수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그러니까 울지 말고 용기를 내는 거야, 챔피언. 에밀리는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 후 첫 일주일은 우리 가족에게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에밀리는 대부분 침대에 누워 있었고 우리는 교대로 딸의 곁을 지켰습니다. 마이클은 에밀리가 깨어날 때마다 밝은 목소리로 미국의 수영팀 소식이나 올림픽 이야기를 들려주며 딸의 기분을 풀어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그는 병실 밖 복도로 나가 혼자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의사인 그는 에밀리의 상태가 얼마나 위태로운 것이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 교수는 매일 아침 일찍 회진을 왔습니다. 부기가 예상보다 빨리 빠지고 있네요. 시신경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징조예요. 라는 말에 우리는 잠시 안도했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매일이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는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저는 종종 에밀리의 곁에 앉아 눈가를 부드럽게 닦아주며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니? 필요한 건 없어. 에밀리는 희미하게 웃으며 아니요. 그냥 엄마랑 아빠가 곁에 있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우리는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술 후 7일째 되는 날, 김 교수가 에밀리의 양쪽 눈 붕대를 풀 때가 왔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마이클과 저는 서로의 손을 굳게 맞잡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도 긴장한 듯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양,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눈이 부실 수 있으니 무리하지 말고 빛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김 교수의 차분한 목소리에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에밀리는 한동안 눈을 깜빡이기를 반복하더니 갑자기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외쳤습니다. 엄마, 아빠 보여요. 정말 보여요. 전보다 훨씬 잘 보여요. 그 순간 저는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듯 딸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마이클은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에밀리를 껴안았습니다. 해냈구나. 에밀리. 역시 우리 챔피언이야. 에밀리는 울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다니 눈앞이 굉장히 뚜렷해요. 김 교수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회복이 빠르네요. 특히 미세혈관 수술을 받은 오른쪽 눈의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에밀리의 시력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습니다. 김 교수는 퇴원 전날 수술 후 관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에밀리 양의 시력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면 정기적인 검진과 특수 치료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6개월마다 한국을 방문해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수영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는 최소 3개월의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에밀리는 밝게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이제부턴 자주 한국에 올 수 있겠네요. 다음에는 정말로 한강을 보고 한복도 입어보고 싶어요. 마이클은 딸을 끌어안고 약속했습니다. 물론이고 말고 네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한국에 데려와 줄게. 이곳은 이제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이 되었으니까.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여정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기적의 시작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에밀리의 눈빛에 다시 희망이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에밀리가 잠든 후 마이클과 저는 병원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서울의 밝은 불빛 사이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우리가 이렇게 한국까지 오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에밀리가 한국에 오고 싶다고 말한 게 정말 운명이었나 봐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레이첼. 미국에서 그토록 많은 병원을 다녀도 희망을 찾지 못했는데 에밀리가 좋아하던 나라에서 오히려 기적을 만났어. 마치 에밀리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에는 감사함과 경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영선수로서의 꿈도 다시 꿀 수 있게 되었잖아요. 김 교수님이 3개월 후에 가벼운 수영 훈련을 시작해도 좋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희망에 차서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미소 지었습니다. 에밀리의 의지력을 생각하면 더 빨리 회복할지도 몰라. 그 아이는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하니까. 에밀리의 시력이 날로 좋아지면서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진정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김 교수는 에밀리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소 3주 이상은 한국에 머물며 정기 검진을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회를 에밀리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한국의 명소들을 방문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선명하게 보여요. 색깔이 이렇게 생생했었네요. 에밀리가 병원 복도를 걸으며 행복하게 말했을 때 저는 감격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이클도 딸의 밝은 표정을 보며 우리 에밀리 웃는 얼굴을 드디어 다시 보네 라며 기뻐했습니다. 퇴원 후 첫 외출로 우리는 한강공원을 선택했습니다. 에밀리는 TV 드라마나 유튜브 영상으로만 보던 한강을 실제로 보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 자전거 빌려서 한강변을 달려보면 안 될까요? 저는 아직 직접 타면 안 되니까 아빠 뒤에 탈게요. 에밀리의 눈은 기대로 반짝였습니다. 의사가 에밀리에게 아직 격한 운동은 금했지만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며 마이클이 자전거를 빌렸습니다. 마이클이 앞에 타고 에밀리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천천히 걸으며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에밀리, 어때? 바람이 시원하지? 마이클이 페달을 밟으며 물었습니다. 네, 최고예요, 아빠. 풍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에밀리는 밝게 웃으며 한강의 푸른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변을 한참 달린 후 우리는 강가의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마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것처럼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여기 사람들 모두 행복해 보여요.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가족들, 피크닉을 즐기는 연인들 모두 여유로워 보여요. 에밀리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정말 평화롭구나. 캘리포니아 해변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네. 마이클도
한강의 풍경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문득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만약 제가 시력을 잃었다면 정말 수영을 포기해야만 했을까요? 그 질문에 우리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이클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 힘들었겠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었을지도 몰라. 시각 장애를 가진 수영 선수들도 많이 있잖아. 패럴림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처럼 말이야. 하지만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내 눈은 건강해지고 있으니까. 제가 에밀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문득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시력이든 뭐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마이클과 저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우리 딸이 이 힘든 경험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에밀리, 드라마에서 늘 보고 싶어 했잖아. 한복 입어볼까? 제가 묻자 에밀리는 눈을 반짝이며 정말요? 당연히 입어보고 싶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경복궁 근처의 한복 체험관에 들어서자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한복들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에밀리는 하늘색 바탕에 연분홍색 꽃무늬가 수놓인 한복을 골랐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왔을 때 우리 부부는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머리에 꽂은 전통 머리 장식과 함께 에밀리는 마치 드라마에서 튀어나온 듯 했습니다. 에밀리, 정말 아름답다. 마치 한국의 공주님 같아. 저는 감동에 젖어 말했습니다. 마이클도 카메라를 들고 연신 사진을 찍으며 우리 딸 이러다가 한국 연예 기획사에서 스카우트 되는 거 아니야? 라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에밀리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거울 앞에 서서 한복의 아름다운 선을 감상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옷은 처음 입어봐요. 항상 수영복만 입었으니까. 이런 옷을 입으니 정말 특별한 기분이에요. 우리는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에밀리는 오래된 궁궐의 웅장한 건축물과 아름다운 정원을 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쉴 새 없이 사진을 찍으며 친구들이 이 사진 보면 정말 부러워할 거예요. 제가 좋아하던 드라마 촬영지에 정말로 와 있다니 믿을 수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에요.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에밀리의 말에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고통이 씻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우리는 근처 인사동 거리로 가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맛보기로 했습니다. 에밀리는 빨갛고 동그란 떡볶이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와, 이거 드라마에서 보던 그 음식이네요. 정말 매워 보이는데 먹어봐도 돼요? 마이클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한국에 와서 떡볶이를 안 먹어볼 수는 없지. 아빠도 도전해봐야겠다.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한 입 먹더니 순간 눈을 크게 뜨며 와, 정말 매워요. 하지만 맛있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이내 우리 셋은 떡볶이와 어묵, 호떡까지 여러 가지 음식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에밀리가 한국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동안의 모든 걱정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 우리는 롯데월드 타워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에밀리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전경에 감탄했습니다. 엄마, 이게 전부 서울이에요? 엄청나게 넓고 화려하네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여요. 에밀리의 눈에도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 전망대에 도착해 그곳에 섰을 때
에밀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한국에 와서 눈도 다시 보이게 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도 볼 수 있게 되어서요. 사실 더 오래 여기 있고 싶어요. 어른이 되면 여기서 살고 싶을 만큼요. 저는 에밀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에밀리, 네가 원한다면 엄마는 뭐든지 응원할게. 네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마이클도 에밀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한국에 올 수 있어. 대학도 여기서 다닐 수 있고 훈련도 여기서 할 수 있지. 김 교수님도 계속 널 지켜봐 주실 테니까. 에밀리는 눈을 반짝이며 외쳤습니다. 정말요. 그럼 고등학교 졸업하면 한국 대학에 오고 싶어요. 여기서 수영도 계속하고 싶고 한국어도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그 순간 우리 가족은 롯데월드타워의 찬란한 불빛 아래에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날 밤, 호텔 로비에 앉아 저는 지난 몇 주간의 영화 같은 일들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시력을 잃어가던 그 절망적인 순간부터 한국에서의 기적 같은 수술과 회복, 그리고 지금의 딸의 밝고 빛나는 눈빛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마이클, 우리 정말 옳은 결정을 한 걸까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레이첼. 만약 우리가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에밀리는 시력도 꿈도 잃었을 거야. 인생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놀라운 기회가 찾아오는 법인가 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기 전 에밀리는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어요. 저 이제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어요. 더 넓은 세상과 가능성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에밀리. 우리 꼭 다시 올 거야. 네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리고 1년 후 우리 딸 에밀리는 정말로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유명 대학에 수영 특기생으로 입학했고 김 교수님의 지속적인 관리 덕분에 시력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왼쪽 눈에는 특수 렌즈를 항상 착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요? 에밀리는 지금 한국 대학 수영팀의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우리 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신 한국의 의료진과 따뜻한 분들께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에밀리를 향한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